본 방송은 오후 11시 50분부터 11시 55분까지 5분 동안 송출되며 그 외 시간대에는 송출되지 않음.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 보호를 위해 연방 비상국이 송출하는 방송입니다. 특수행정조치 6호에 의거 전 국민은 반드시 본 방송을 시청하여야 합니다. 방송을 시청하기에 적합한 자세를 취한 뒤 방송이 시작되기를 기다리십시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이상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지 71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저희 연방은 미증유의 위협에 맞서 국민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방 비상국에서는 특수행정조치 6호에 의거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이상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12시 이전까지 본 방송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정 이후에 송출되는 방송은 연방 비상국에서 송출하는 방송이 아니며 이를 시청하는 것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잠시 뒤 자정 이후 국민 여러분이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국민 여러분이 지켜야 할 수칙을 안내드립니다. 하나, 절대 집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집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귀하의 안전에 비가역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상현상에 대한 정부의 정보 수집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됩니다. 둘,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십시오. 비명, 고함 등 큰 소리를 내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며 일반적인 수준의 말소리 역시 상당한 수준의 위험을 동반합니다. 자그마한 기침이나 속삭임 같은 소리는 크게 위험하지는 않으나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 집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상호작용하지 마십시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누군가의 비명소리, 총성이나 폭발음 등의 소리가 들려와도 바깥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넷, 유리창과 같이 집 안과 밖을 시각적으로 연결하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십시오. 집 바깥에서 집 내부를 관찰하게 두지 마십시오. 또한 집 바깥을 내다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섯, 집 내부의 전자기기와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십시오. 특수행정조치 12호에 의해 자정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모든 가정에 대한 전력 공급은 중단되고 있습니다. 미상의 이유로 작동되는 전자기기를 관찰하거나 이와 접촉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여섯, 화장실에 출입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며 화장실 문을 열어두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문이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만약 문이 저절로 열린다면 최대한 화장실 내부를 보지 않으려 노력하며 문을 닫으십시오. 7. 만약 집안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면 해당 인원들과 최대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귀하의 옆에 있는 존재가 귀하가 아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귀하와 함께 있는 존재가 귀하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될 경우 해당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십시오. 말을 거는 등의 행동에도 절대 반응해주지 마십시오. 방금 전 7번째 항목을 끝으로 이번 방송의 안내사항이 전부 끝났습니다. 앞으로 30초 뒤 본 방송은 종료되며 5분 뒤 자정부터는 본 방송에서 안내드린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저희 연방은 이상 현상의 원인과 정체를 규명하여 국민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초 뒤 방송이 종료됩니다. 연방 비상국은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현재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본 방송에 집중하여 주십시오. 특수행정조치 7호에 의거하여 연방 비상국에 의해 송출되는 방송이며 전국의 모든 텔레비전 및 기타 영상 송출 기기는
본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정기적으로 송출되는 방송이 아니며 예기치 않은 비상시에 송출되는 긴급 방송입니다. 모든 국민 여러분은 즉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본 방송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안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연방행정부 청사에 발생한 예측되지 않았던 이상현상으로 인해 연방행정부는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수행정조치 1호에 의거 현 시간부로 연방의 모든 대내외적 업무는 연방비상국이 담당합니다. 두 번째, 연방비상국은 현 시간부로 계엄을 선포하며 이에 따라 민간인의 광역행정구역 간 이동이 통제되고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되며 군경의 직결 처분이 허용됩니다. 세 번째, 이상현상 대응 및 통제를 위해 행정부 청사가 위치한 도시 및 그 인접 도시는 봉쇄되며 이는 군경 및 기타 중군사 조직의 작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허가 없이 봉쇄 지역을 출입하려 시도하는 자는 예외 없이 즉시 사살됩니다. 네 번째, 봉쇄 대상 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스웨이드, 사우스웨이드, 코튼우드, 서전스, 위블턴. 봉쇄 대상 도시는 당국 판단하에 별도의 안내 없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본 방송 이후 봉쇄 대상 도시와 이에 접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후속 방송이 추가적으로 송출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이를 반드시 시청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봉쇄 지역 및 그 인접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모든 국민은 본 방송이 종료되는 즉시 자택으로 복귀하여 추가적인 안내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전까지 자택을 벗어나는 것은 그 어떠한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일곱 번째, 법치 국가의 국민에 걸맞게 법을 준수하며 질서정연하게 행동하여 주십시오. 저희 연방의 법집행기관과 사회안전기관은 비상국의 지휘하에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다수의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유언비어를 믿지 마십시오. 앞으로 10초 뒤 본 방송이 종료됩니다. 봉쇄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의 국민 여러분은 후속 방송을 기다리며 대기하여 주시고 그 외 지역의 국민 여러분은 즉시 자택으로 복귀하여 주십시오. 말 그대로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고급 식료품점. 하지만 미디어에는 전혀 노출된 적이 없는 괴상한 곳이지. 청록에는 거기에서만 살 수 있는 것들이 잔뜩 있어. 그리고 한번 맛을 들이면 단골이 되는 건 순식간이야. 말했잖아. 거기서밖에 팔지를 않는다니까. 아, 그건 아니야. 그런데 접근하기도 조금 까다롭고 쇼핑 방법도 특이한데. 일단은 내가 지금 내게 청록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만으로도 너는 입장 자격을 갖추게 된 거야. 흥미있어? 없어? 이야, 정말 다행이다. 너가 관심을 보여줘서. 좋아. 너도 누가 눈치채고 너처럼 물어오기 전까지는 먼저 말해서는 안 돼. 청록이라는 단어 자체가 키워드야. 그래서 그 단어를 한번 사용한 이상 반드시 상대는 청록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에 동의해야 해. 상대가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끼를 던져 아슬아슬하게 알고 싶어 할 수밖에 없게끔. 하하하. 아니, 위험해지는 건 알게 된 너가 아니야. 너는 안전하니 신경 쓰지 마. 너가 위험해지는 거면 내가 했겠냐. 그러면 왜 알려줬냐고? 그야. 너랑은 오래 알고 지냈기도 하고 너 모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나. 아무래도 그쪽 양반들이 이런 건 잘 감당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내게 보내는 신뢰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록에서 파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거든. 너가 지금 얼떨결에 얻어먹고 이 대화로 빠져들게 된 이 공감각 스티키처럼 말이야. 파란색이 나는 제일 맛있더라. 일반적으로 수다 맛이나 블루 라즈베리 맛으로 표현하는 게 얼마나 틀렸는지 이제는 알겠지? 파란색은 파란 맛이 나는 거야. 그래.
어디서 사냐 이거지. 맛살이나 타코야키 트럭 추적용 껌 같은 거. 청록은 독산동에 있는 유미 상가에 있어. 그 쬐그마한 상가에 어떻게 그만큼 큰 장소가 존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방법도 간단해. 3층에 있는 오르페우스 음악 학원에 가서 피아노 칠 방을 빌려달라고 해. 그러면 강사 중 한 명이 얼마나 오래 쓸 거냐고 물어볼 거고 너가 여기서 대답하는 게 곧 쇼핑 제한 시간이야. 봐. 너라면 이거 헛소리라고 하지 않고 잘 들어줄 줄 알았다니까. 어쨌거나 제한 시간은 싫어도 지키게 될 텐데 문제가 있어. 식료품점 자체는 24시간 운영인 듯하니 방문 시간대는 상관이 없지만 이건 다음에 더 자세히 말해줄게. 학원이 닫았을 때에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제한 시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제한 시간이라는 소리라. 너무 일찍 나갈 수도 늦게 나갈 수도 없어. 아니, 애초에 나갈 시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그때뿐이니 신중하게 대답해. 나는 27시간이라고 했다가 지옥을 맛봤다. 오래 있는 건 상관이 없지만 짧게 있다가 결제를 못하게 되면 곤란할 거야. 강사에게 시간을 말해주면 한 방으로 안내해 줄 거고 거기에 있는 의자에 앉혀줄 텐데 앞에 있는 피아노에서 아무 곡이나 치면 돼. 떴다 비행기도 되고 젓가락 행진곡도 상관없어. 그런데 가급적 연주를 잘하는 쪽이 더 유리하긴 할 거야. 너가 치는 곡의 완성도와 퍼포먼스 등이 그만큼 청록 식료품점 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되거든. 이제 음악가도 굶주리지 않을 수 있어. 피아노 칠 줄 모르면 아무 악기나 너가 할 수 있는 걸로 달라고 해. 바이올린이든 첼로든 리코더든 하다 못해 혼신의 캐스터네츠 연주라도 해. 정 못하겠으면 트라이앵글이나 드럼도 두들겨. 나야 전공자긴 한데 타악기 계열을 잘 맞췄을 때 조금 더 정산되는 것 같더라. 기타, 피아노, 퍼커션, 개구리, 리코더, 클라리넷 순으로 해봤어. 클라리넷은 내 거 가져갔고 후기를 말해보자면 1회차 기타를 사용했어. 곡은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처음이라 잘 몰랐지만 그럭저럭 칠 수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정산받은 듯. 금액 단위가 애매한 이유는 거기서 쓰는 게 당연하지만 물리적인 돈은 아니고 좀 애매해. 한 곡 끝낼 때마다 느낌이 와. 아, 이건 많이 받았다. 이건 좀 적네.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살 때에도 가격을 비슷하게 느낄 수 있어. 가보면 알 거야. 2회차 기타를 사용했고 민드송 한 번은 쳐줘야죠. 이거 1회차랑 정산이 크게 다르지 않았긴 한데 핑거 스타일이라 그런지 조금 더 주긴 했어. 3회차 눈앞에 있는 피아노로 젓가락 행진곡 연주. 이걸로 뭘 살 수 있었냐면 두도 한 알. 그래도 맛은 있었다. 4회차 어디까지 주나 보자 싶어서 드럼 세트 달라고 했더니 진짜 있는 방으로 안내해주대. 거기 방이 몇 개나 되는 거야. 나라라 호빵맨에 맞춰서 혼신의 드럼 연주를 했더니 진짜 많이 받았어. 27시간 해달라고 했던 때가 이때였는데 시간 끝날 때까지 다 못 써서 나중에는 그만큼을 랜덤 보따리로 들려주더라. 5회차 개구리. 그 나무로 되어 있고 등 도록도록 굴리면 소리나는 그거 달라고 했더니 강사가 웃으면서 가져다 줬어. 진짜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는 얼굴로. 학교 운동회 때 기억을 되살려 응원곡 메들리를 부르면서 열심히 연주했더니 2회차에 가깝게 받았어. 진짜 치사하다. 타악기만 이렇게 편애하기 있냐? 6회차 리코더로 비행기를 연주했고 30분 동안 나는 라임 휴지롤 하나를 먹었어. 맛은 있더라. 7회차 음대생의 가오가 있지. 나의 혼신의 연주를 받아라라는 느낌으로 라흐마니노프 이번 교향곡. 4회차랑 비슷한데 조금 더 받았어. 열받더라. 끝나고 박수까지 받은 건 호빵맨이랑 이것뿐이었는데 이게 진짜 호빵맨급이라고? 너도 뭐 취미로 오타마톤인가 그거 하던데 그거 달라고 해서 하던가. 아무튼 간에 연주는 딱 한 곡만 가능하고 틀려도 상관은 없지만 최종적으로 받는 정산액이 좀 깎이더라. 대체 누가 평가하는 건지. 자기 악기 가져가서 쓰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곡은 말했듯이 뭐든 상관없어. 연주가 끝나면 몸이 훅 꺼지는 느낌이 들고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질 거야.
눈을 뭔가 가리는 느낌이 나. 안대 같은 건데 벗을 수는 없고 가장자리로 아주 살짝 뭐가 보이기는 해. 조금 끈덕대고 뭔가 맥박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 너무 꽉 조여서 그런 걸지도. 떨어지는 위치는 제각각인데 너 도우미가 잡아줄 거야. 일단 가장자리로 보기에는 정장 구두 같은 게 보였기 때문에 뭔가 차려입은 직원 같은 건데 너 쇼핑 시간 내내 너를 잡고 끌어주면서 이런저런 물건을 설명해 줄 거야. 도우미의 도움 없이 물건을 만질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아. 도우미랑 가급적 친해져 봐. 나는 조금 짓궂은 내 또래의 남자 직원으로 인식했는데 나한테 이거 알려준 지인이 갔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니까 여럿 있는 것 같아. 청록 식료품점 가본 지인들 중에서 도우미가 겹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가면 너한테는 항상 같은 도우미가 붙으니까 낯을 가리는 너한테는 딱이겠다. 내 도우미는 스스로를 코발트라고 소개했는데 색 이름에 닉네임 같은 게 붙나 봐. 처음 가면 너 도우미가 자기소개와 청록 식료품점의 소개를 한 번에 해줄 거야. 쇼핑카트에 너가 매달려 있으면 도우미가 방향도 잡아 끌어주면서 다양한 제품 소개를 할 텐데 걔네 내가 지금 정산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서 거기에서 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소개를 해줘. 앞이 안 보이니까 만져보고 싶거나 시식을 원한다면 도우미한테 요청해도 돼. 만질 수 없는 물건들도 있지만 이런 건 보통 냄새를 맡거나 소리를 들어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재밌지 않나? 식료품점이기 때문에 전부 다 먹을 수 있어. 엄청 고급 코너도 있고 엄청 저렴이 코너도 있는 모양인데 여러 번 가봤지만 정확한 구조도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거 먹을 수 있어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체크아웃하면 조리 방법이나 취식 방법 같은 건 알게 되니까 너무 걱정 마. 체크아웃도 알아서 해주고 알뜰하게 정산액 다 털어주고 나가게 해주니까 그것도 걱정 말고. 그래도 너무 비싼 건 사지 않게 조심해. 너가 받은 정산액으로 살 수 있다고 해도 같은 악기로 같은 연주를 2번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언제 그만큼 받게 될지 몰라. 정산액이 부족해도 살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러면 다른 걸로 지불하게 되니까 그러지는 마. 신체 부위. 야, 괴담 너무 본 거 아냐? 거기선 또 그래? 고생이다 너도. 피자는 또 뭐야? 대체 어느 정신 나간 곳이 피자를 화폐로 써? 야, 표정이 왜 그래? 어쨌거나 지불하게 되는 건 신체의 일부나 뭐 그런 끔찍한 건 아닌 것 같아. 좀 고급 상품에 맛들인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 지금도 멀쩡히 학교는 잘 다니잖아. 잘 웃기도 하고. 누구냐고? 너도 아는 그 선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미대 다녔었나? 우리 학교에 미술학과 없지 않나? 음대생일 텐데. 그럼. 근데 그 선배 연습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뭐 전공이더라? 말했잖아. 한번 맛을 들이면 돌아갈 수 없다고. 너는 욕심 부리지 마라. 나 원래 관악기 하지도 않았어. 실제 상황입니다.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주위에 변칙 현상이 감지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귀하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생환율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인내하십시오. 어떠한 확신이 느껴져도 무시하십시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안전이 보장된 장소에서 메시지를 열람하십시오. 해당 메시지는 기현상 대응부 산하의 자동 발신 시스템을 통해 발신되었습니다. 현재 귀하의 주위에 높은 위험도의 기현상이 감지되었으며 본 메시지는 귀하의 행동 지침을 전달할 것입니다. 저희는 귀하의 생환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며 귀하께서는 본 메시지를 정독 후 숙지하시어 생존 확률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행동하기 전 메시지 답신으로 유언을 작성하십시오. 확인 후 유가족에게 위로금이 지급되며 생환 이후 해당 번호로 사례를 제공해 주시면 소정의 보상을 드립니다. 변칙 현상이 감지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잠드십시오. 귀하의 주위에 기현상이 감지되었으며
그는 귀하의 의식을 통해 귀하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수면을 통해 무의식 속으로 진입하십시오. 무의식에 진입하여 그를 따돌리십시오. 무의식에 진입한 귀하께서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무의식 속 귀하께서 보게 될 꿈은 위험하고 두려우며 때로는 안락할 것입니다. 그리운 느낌이 들어도 속지 마십시오. 귀하께서 도달하게 될 장소는 시공간과 인과관계가 비틀린 그것들의 입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해당 메시지는 이후 음성 문자의 형태로 전환될 것이며 비렘 수면에 든 귀하의 무의식까지 도달하여 지침을 전달할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본 음성을 듣고 계신다면 귀하께서는 수면을 통해 무의식에 진입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동하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실질적인 위험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음성에 집중해 주십시오. 현재 귀하께서는 첫 번째 꿈에 진입하셨을 것입니다. 해당 꿈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린이용 실내 워터파크의 모습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얕은 물에 잠긴 바닥과 각양각색의 마스코트 모형이 보일 것입니다. 구조물 곳곳에서 거센 물줄기가 분사되는 소리와 정체 모를 시설이 가동되는 소리가 들릴 것이며 알록달록하게 조형된 캐릭터와 놀이기구가 귀하를 둘러싸고 있을 것입니다. 해당 장소는 모든 구역에 수심 40cm가량의 미온수가 들어차 있으며 발에 감기는 미지근한 물과 대비되는 차가운 공기에 실내 온도를 특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실내에서 형광등 불빛이 아닌 태양광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귀하께서는 꿈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귀하가 꾸는 꿈은 일반적인 꿈과 달리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히 깨어나지 않으며 탈출 과정 중에 가벼운 실수 하나만으로 영원히 갇힐 수 있습니다. 아래 수칙을 따르십시오. 신속히 탈출하십시오. 귀하가 계시는 곳은 현실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꿈에 장시간 머무를 시 점차 인지 능력이 저하될 것이며 이는 귀하의 생활에 크나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례로 미루어 보아 어느 때를 기점으로 그것이 반드시 꿈속에 숨은 사냥감을 찾아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제멋대로인 꿈의 특성상 불필요하다고 사료되기에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물을 음용하지 마십시오. 이곳의 물은 현실의 것과는 명확히 다르며 성분조차 알 수 없는 물질입니다. 풀장의 물을 마실 시 극심한 무기력감과 부유감, 이유 모를 안락함과 함께 이 장소에 영원히 남고 싶다는 끌림이 느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장소는 현실이 아니며 때문에 허기와 갈증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물을 마시지 않아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당장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어도 인내하시고 가급적 물이 신체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물이 피부에 닿는 것만으로 해당 증상이 미약하게 나타나는 것이 발견되었으나 탈출을 위해서는 접촉이 불가피합니다. 위에 서술했듯 빠르게 행동해 탈출하십시오. 사람의 형상이 보여도 다가가지 마십시오. 해당 워터파크는 귀하께서 꾸는 꿈속 배경일 뿐입니다. 이곳에 귀하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시설을 관리하는 개체나 워터파크를 즐기는 손님조차도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해당 꿈 내에 다른 개체가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꿈속을 헤매는 도중 아주 드물게 워터파크 내부에 검은 사람의 형상이 포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아니며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부디 검증된 탈출 방법을 마다하고 미지의 것에 접근하는 행동은 삼가 주십시오. 인류의 호기심이 항상 위대한 개척을 불러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캐릭터 조형물을 무시하십시오. 꿈속을 탐색하는 중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위를 둘러보면 높은 확률로 알록달록한 캐릭터 모형이 귀하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캐릭터는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무해한 장난감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나 유심히 보다 보면 이유 모를 불쾌감과 두려움이 엄습할 것입니다. 모형의 눈을 마주보지 마시고 그대로 지나치십시오. 그것은 제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으며 의식하지만 않는다면 귀하께 해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괜한 공포심을 느끼지 마십시오. 꿈은 귀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며 귀하께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수록 귀하의 꿈 또한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끝없이 긴 워터 슬라이드를 찾으십시오. 귀하께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워터파크 어딘가에 있는 워터 슬라이드를 찾아 탑승하는 것입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사례마다 색과 모양이 제각각이나 사방이 막힌 원통형 미끄럼틀의 육안으로는 끝을 확인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워터 슬라이드를 찾으십시오. 위 조건에 걸맞지 않는 워터 슬라이드는 절대 탑승하지 마십시오. 그 슬라이드는 높은 확률로 가짜 탈출구이며 귀하를 속여넘기기 위한 이곳의 눈속임입니다. 가짜 슬라이드에 탑승한 귀하께서는 물결을 따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향해 떨어질 것입니다. 긴 원통형 미끄럼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며 끝이 있다면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운이 없다면 귀하께서는 영원히 이어지는 슬라이드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물기가 있는 워터 슬라이드의 특성상 바닥을 딛고 위로 기어오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귀하께서 꿈에 갇혀 있는 동안 현실의 육체는 무방비하게 그에게 노출될 것이며 육신을 잃은 귀하는 영영 외로운 꿈에서 깨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워터 슬라이드에 진입하십시오. 진짜 워터 슬라이드를 찾았다면 탑승할 준비를 하십시오. 물결에 몸을 맡기기 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누우십시오. 귀하가 정말 워터파크에 놀러 온 것처럼 행동하시되 가급적 빠르게 출발하십시오. 이때 마음 한켠에서 향수와 같은 그리운 느낌이 들 것입니다. 무시하고 내려가십시오. 끝이 보이지 않는 미끄럼틀을 내려가다 보면 슬라이드가 물결 모양으로 휘어지며 몸이 흔들리는 구간이 나올 것입니다. 이 같은 구간에 도달하기까지는 체감상 최소 3분에서 최대 5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해당 구간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비약적으로 슬라이드 내부의 위험 요소가 증가합니다. 슬라이드 내부의 흔들림은 점차 심해질 것이며 진동에 따라 귀하의 몸이 비정상적으로 꼬이고 비틀린다는 착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귀하의 신체는 완전하다는 것을 상기하며 견뎌내십시오. 슬라이드를 타는 도중 주변의 물이 새빨갛게 변한다면 즉시 숨을 참아주십시오. 해당 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연기는 인체에 유해하며 현실의 육신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붉은 기운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숨을 들이쉬지 마십시오. 곧 슬라이드 전체가 투명한 재질로 바뀌는 구간에 진입할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눈을 감아주십시오. 절대 투명 미끄럼틀 너머로 외부의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무엇이 있든 간에 결코 귀하의 정신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슬라이드가 끝날 때까지 눈을 감고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붕 뜨는 부유감이 느껴진다면 눈을 뜨셔도 됩니다. 귀하께서는 두 번째 꿈에 진입하셨을 것입니다. 귀하는 이후 총 8가지의 꿈을 지나 탈출하셔야 하며 이는 완전한 도약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귀하의 생환을 최우선으로 여기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우주의 괴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24호 인간 사육센터입니다. 우리 우주연합은 우주종족 개체수 조절 협의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 230억에 달하는 인간의 개체수를 인류령 12,020년 개체수 수준인 80억까지 줄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가 위치한 24호 인간 사육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오니 괴이 여러분들의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24호 인간 사육센터는 8층 높이의 인간들이 주로 사용하는 형태의 낡은 병원으로 되어 있으며 주로 그들의 세계에서 노인과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자주 이동되는 장소입니다. 이를 참고하시고 아래 항목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표면적으로 병원의 전기는 끊긴 상태입니다. 이곳에 진입하는 인간들은 전기가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은 자유이나 들키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엘리베이터로 인간이 도주해 탈출에 성공하는 사례가 생긴다던가 인간들이 전기를 사용해 대응을 시도한다던가 한다면 골치가 아파지는 것은 괴이 여러분들입니다. 계단은 포화 상태입니다. 평상시에는 인간들이 계단을 주로 사용하기는 하나 그들도 이제는 계단이 위험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제는 심각할 정도로 거동에 제한이 있는 노인이 아닌 이상 계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을 잡아봐야 별 이익은 없다는 것을 괴이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이는 곧 괴이 여러분의 생명 유지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공간 형태가 수시로 변화합니다. 지나친 숫자의 많은 왜곡형 괴이로 인하여 이곳의 시공간은 뒤죽박죽으로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틈에 빠진다던가 시공간 변화에서 나오지 못한다던가 혼자만 떨어진 시공간으로 이동해버리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주연합은 괴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지원해드릴 수 없습니다. 상황 주시는 언제나 필수입니다. 인간은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7호 보호 대상 행성인 지구를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시켰으며 그들의 활동 반경은 지구를 넘어 태양계와 주변 행성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속도는 그들이 우주연합의 구성국보다 상당히 열등한 문명이라는 전제를 감안해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을 때 약하지만 뭉치면 강해집니다. 언제나 이를 주의하도록 합시다.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간혹 인간 중에서도 소통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미성숙 개체나 아예 인간이 아닌 다른 종족의 개체가 이곳에 올 수도 있습니다. 우주연합은 괴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혹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처벌은 괴이분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우주연합의 정보력은 귀하가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정보의 소멸은 최우선입니다. 인간이 우리보다 우세한 것은 정보 수집 능력과 협동심입니다. 그들은 과거부터 자신들의 장점을 이용하여 기술의 열쇠를 해결해왔던 종족입니다. 정보는 실존하는 형태로만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능한 격리시켜 협동심을 저하시키고 정보 수집을 어렵게 하세요. 실존하는 문서를 귀하의 능력으로 오염시키세요. 그러면 그들은 중대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상이 24호 인간 사육센터의 규칙서입니다. 새로운 항목이 귀하도 모르게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니 언제나 규칙서를 지니고 수시로 확인하도록 합시다. 아, 맞아. 너한테 해주고 싶은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 들어볼래? 호두가 뇌에 좋다는 말은 알고 있지. 당근은 눈에 좋고, 포도는 폐에 좋고,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런 말들이 있잖아. 실제로 얼추맞는 말이기도 하고, 이런 말이 언제부터 나왔는 줄 알아? 중세시대부터 나왔던 말이야. 많이 이상하지. 그때의 지식인들은 지구가 평평하네.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네. 이런 말이나 짓거리다가 자기네들 맘에 안 드는 사람 나오면 마녀몰이하면서 불로 지져버리던 그런 사람들이잖아. 즉, 과학적 사실 따위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학적 기술이 떨어지니까 결론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왜 호두가 뇌에 좋냐? 당근이 눈에 좋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신께서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특정 신체 부위에 좋은 음식은
그 부위의 생김새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전문 용어로는 서명의 교리라고 하는 건데, 너도 알다시피 호두의 주름은 뇌의 주름과 유사하고, 당근의 단면은 눈의 단면과 비슷하고, 포도가 주렁주렁 달린 모습은 폐의 모습과 비슷하잖아. 자몽이니 버섯이니 더 말하면 입만 아프지. 쨌든 엄청 신기하지 않아? 이런 우연의 일치도 다 있고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예시를 든 음식만 3개인데 실제로는 몇 개 더 있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어. 신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음식을 내렸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고? 사람 피 빨아먹는 흡혈귀, 사람 간 뺏어먹는 구미호, 둘 다 유명하잖아. 사실 그런 애들이 진짜 실존하는 거야. 아, 물론 흡혈귀와 구미호가 있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런 애들과 비슷한 무언가. 너네 말로는 괴이라고 하던가? 맞지? 좀 헷갈리는 게 아니네. 그냥 편히 말할게. 괜히 친절하게 말한답시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웃는 얼굴로. 너무 힘들어. 애초에 너 표정이 너무 겁에 질려 있으니 재미도 없고 비밀의 대가는 죽음이라고들 하잖아. 대가의 지불은 약속되었으니 비밀도 쥐어줘야지. 이 세상에는 사람을 주식으로 삼는 괴이가 있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묻지 말고. 나도 모르니까. 식인종이라고 하는 집단의 진화일 수도 있고 악마의 다른 종류일 수도 있고 그건 내 지식 바깥이니까 그냥 넘길게. 근데 이 괴이들이 진짜 문제인 것은 이제 너도 알겠지. 사람과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아니, 사람과 완전히 똑같아. 구분할 수가 없어. 사람들 속에서 숨어서 사는 거야. 어쩌면 그 괴이들도 자신이 괴이인 줄 모르고 살 수도 있고. 엄청 무섭지. 무서워서 미치겠지. 사람을 주식으로 삼는데 사람과 똑같이 생긴 것들이니까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겠지. 너 같으면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 이렇게 있다가는 죄다 그 괴이한테 죽어버리고 사람은 멸종되는 건데, 그래,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너만 그러는 게 아니야. 다들 그 괴이들한테 대항했지. 그러다가 나온 해결책이 있어. 일단 괴이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야. 어차피 겉모습으로는 구분도 안 가는데 괜히 구분해봐야 마녀머리밖에 더 되겠어? 그리고 이건 신의 대응책. 사람과 비슷한 채소나 과일을 만드는 거야. 물론 완전 사람 그 자체의 모습 그대로 만들면 징그러우니까 각 부위마다 나누어서 너무 사실적이지 않은 모습으로다가 그 이후의 이야기는 말할 게 없지. 어느 정도는 성공했어. 괴이들도 자기가 괴이인 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다고 방금 말했잖아. 나 같은 일부의 사례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너가 운이 지지리도 안 좋다고 생각해. 그게 편해.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만 5천만 명이 살고 지구라는 행성에만 80억 명이 사는데 너가 걸릴 확률은 0에 수렴하는 게 맞는데. 자, 이제 이야기 끝이야. 질문 없지? 있어도 안 받아줄 거야. 나 좀 많이 배고프거든. 치안이 너무 좋아졌어. 사람 하나 마음 놓고 못 먹는 시대가 올 줄이야. 응. 왜 울어? 그러지 마. 눈부터 먹고 싶어지잖아. 눈부터 먹어버리면 빨리 상한다고. 나는 신선한 음식을 먹고 싶은데 너네하고 다를 게 하나 없다니까. 자, 뚝 하자. 얼마 만에 먹는 인간인데 당근이고 포도고 사람 부위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주식이라고. 아무리 비슷해도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 너네도 콩고기 싫어하잖아. 꽤 긴 고통이 되겠지만 이 고통만 참으면 영원히 편해질 수 있으니까. 자, 뚝. 눈물 그치고 잘 부탁할게. 맞아. 이 말을 빼먹을 뻔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부감산 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귀하께서는 10중 8구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진 흙길을 따라 걷다가
이 안내문을 발견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부감산 국립공원은 면적 73.95제곱킬로미터, 높이 816.6m를 자랑하는 국립공원으로 서울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198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09년도까지 집중적으로 일어난 미상의 실종, 사망사고 때문에 서울시는 2015년경 부감산 국립공원의 폐쇄 및 봉쇄를 실시하였고 해당 경계 2km 이내 접근, 거주 금지를 명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에 일어난 정체불명의 대형 산불로 인해 부감산 국립공원의 95% 이상은 복구에 40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훼손되었습니다. 이어 연속적인 산사태와 지형 붕괴에 더불어 치사량의 방사능까지 측정되며 황폐해졌고 더 이상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자 죽은 땅이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 일대는 국방부와 국토위협관리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격리되고 있으며 어떠한 생명활동도 감지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위치하신 곳은 밤낮이 존재하지 않는 등 현실의 부감산 국립공원일 수 없으며 비과학적인 설명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일종의 이상현상이자 공간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국토위협관리부에서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본 안내문이 전부이며 수많은 희생과 인내 끝에 이룬 작은 결실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감산 국립공원은 그 영역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에 존재하던 거주구역, 상업 및 공업구역을 포함하여 영향을 미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산을 벗어나는 방식처럼 도시의 불빛이나 눈에 보이는 문명의 흔적을 쫓아 탈출하려는 시도는 현명하지 못합니다. 기약 없이 오랜 시간을 그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다음 사항들이 귀하를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국토위협관리부는 귀하의 생환을 기원합니다. 부감산 국립공원에는 낮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을 밝히기 위해 귀하가 가진 어떠한 수단이든 불을 밝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산 안에 있는 수많은 존재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탄을 보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자제를 권고드립니다. 산의 특성상 밤에는 소리가 더 크고 멀리 울려 퍼지게 됩니다. 소리에 민감한 생물들은 귀하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며 이는 잘못 밟은 나뭇가지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귀하의 주소가 부감산 국립공원 주위 2km 내부에 위치한다거나 그러한 기억 또는 그러한 곳에서 삶을 영위한 기억이 있다면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산이 불어넣은 가짜 삶과 기억이며 아무리 생생하더라도 진실일 수 없습니다. 해당 기억의 의지에 귀가하겠다는 욕망이 든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뿌리치십시오. 이에 실패하신다면 새로운 무덤과 보금자리를 받아들이십시오. 현실이든 귀하가 계신 곳이든 부감산 국립공원의 나무들은 푸를 수 없습니다. 나뭇잎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며 정상적인 마른 나뭇잎이 가득한 등산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 상술한 것들과 비슷하다면 즉시 발걸음을 멈추고 뒤로 3걸음, 앞으로 3걸음, 좌로 3걸음, 우로 3걸음을 움직이십시오. 보폭과 속도는 상관없으나 걸음수는 중요합니다. 제대로 이행하신다면 최초에 보신 바와 같이 검게 타버린 나무와 썩어버린 흙길이 보일 것입니다. 항상 밤만 존재하는 해당 지역의 특성상 구분이 힘드실 것입니다. 따라서 시각보다는 냄새나 걸을 때의 질감 등으로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부감산 국립공원에는 수많은 생물체가 살고 있었으며 현재 귀하가 계신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현실의 청설모, 하늘다람쥐 등의 생물들은 미니뱀만한 크기일 수 없으며 육식동물과 같은 울음소리를 내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목격하셨다면 주변 수풀이나 나무에 숨어 눈을 감고 숨을 죽이십시오. 귀하가 계신 부감산 국립공원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포, 계곡물 소리 등은 환청이며
해당 소리를 듣더라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철저히 원천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버스만한 크기의 가물치와 송사리가 당신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느껴져도 무시하고 멀어지십시오. 달빛을 가리는 거대한 그림자가 관찰될 경우 근처 나무에 최대한 달라붙어 움직이지 마십시오. 펄럭이는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유지하십시오. 귀하를 비추던 달빛을 잠시 가린 것은 구름이 아닙니다. 클라이밍 장비, 등산복 등을 갖춘 인물을 마주친다면 간단한 목례라도 갖추어 인사를 하십시오. 그들은 위험하지만 예의를 갖춘다면 유사시 귀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일한 이들입니다. 언제 어디든 그분들에게 예우를 갖추십시오. 단, 동선을 가로막거나 붙잡는 등의 접촉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해당 행동을 한 실종자는 태남문에서 가까운 기암절벽에서 오른쪽 발목만 발견되었습니다. 상술한 생물들 이외에도 수백 수십 종의 위협적 존재들이 즐비하나 저희도 그들을 전부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붉은 십자가나 검게 물든 염주를 지녔을 경우 상술한 특정 생물들을 제외한 위협은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본인의 몸에 십자가를 새겨 재현하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하지만 실물의 효과에 견줘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다소 많은 십자가를 새기셔야 하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두 물건을 제외한 부적 등의 무속 신앙적 물건들은 오히려 생물들의 이목을 끌며 흥분시키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유일한 탈출 방법은 귀하의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높은 곳에 도달하여 해당 사찰, 사적 등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며 약 60분 이내에 이루셔야 합니다. 시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되며 목적지를 다시 설정하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탈출이 확인된 장소 목록: 태남문, 태동문, 폐쇄, 오염되었음, 추가 수색 및 복구 작전, 상부권해 중, 부감산성, 태서문. 위 안내 사항들을 숙지하시고 부디 생환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환에 성공하시면 귀하께서는 현실의 부감산 국립공원구 경계 밖에서 의식을 되찾으실 것이며 대기 중이던 저희 측 요원이 안내와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의료 지원과 더불어 귀하의 증언을 통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정의 보상비도 지급하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일에 직면하신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며 큰 진척이 없음에 깊은 사죄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러한 이상현상의 봉쇄와 차단,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대의 산행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